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프로그램 입문, 오늘은 제 12장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문자를 레터, 그 다음에 캐릭터란 말로 표현을 하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레터는 보통 이제 소리 글자들, 우리 한글이라든지 로마자라든지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들은 레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뜻글자, 상형문자, 즉 뜻글자로 한자와 같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자들은 캐릭터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정의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인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문장을 얘기하는데 보통 문자와 문자열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보통 문자라 하면 하나의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정하게 알파벳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캐릭터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이런 문자들이 모여 있는 것, 또 문자와 숫자가 섞여서 모여 있는 것들을 스트링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는 캐릭터, 문자열은 스트링. 이렇게 정의하고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의 표현 방법, 문자열의 표현, 그러니까 문자가 뭔지, 문자열이 뭔지 이제 정의하고 실제 예를 들 거고요. 그 문자열이 뭔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의 입출력, 그리고 다양한 문자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 스캔F, 또 프린트F에 대한 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이렇게 구분되진 않았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많은 이유는 조금 이렇게 C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약한 취약한 부분, 즉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자 처리 부분이거든요. 다른 프로그램 언어랑 비교해도 C 언어는 이 문자 처리가 좀 약합니다. 물론 옛날에 만들어진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나쁜 건 아니죠. 이제 이런 이제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설명을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예, 한번 살펴봅시다. 예, 문자의 중요성. 예, 문자열은 연속된 문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통 문자열의 형태로 저장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을 하고 있고 문자열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나 어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문자가 중요하다는 소리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문자 아니에요. 예, 말로 하는 것은 바로 문자, 문자로 된 걸 소리로 표현한 게 말이 되는 거죠. 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바로 이제 본론 중요한 사항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에서 문자를 처리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C 프로그램에서는 문자와 문자열로 구분을 하는데 문자라 하면 이렇게 하나의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한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이런 글자들이 모여 있는 거 하나 이상, 즉 하나가 있어도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가 있는 건 문자라고 하고 여러 개 있는 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 언어에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는 아스키 코드라는 어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아스키 코드만으로는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이 지금 제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 아스키2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약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정보를 서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표준화된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문하고 영문 알파벳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엔코딩 방식이거든요. 즉 코드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그 아스키 코드는 이제 8비트, 1바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7비트만 갖고 모든 값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비트로 표현되는 아스키 코드에는 33개 출력 불가능한 제어 문자가 있고요. 또 공백을 표현한 95개의 문자들이 있어서 총 128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다시 한번 구분이 되고요. 10개의 숫자 그리고 32개의 특수 문자와 공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95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구나 이거만 알아주면 됩니다.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일반 상식적으로도 알면 좋은 내용이니까요. 내용이라면 좋은 알아야 되는 용어니까요.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스키 코드 표입니다. 그 앞에서 설명했던 아스키 코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사용이 됩니다. 보면은 여기 이거 DC는 10진수, 16진수, 8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늘 비교해서 내놓는 이유는 컴퓨터 내부에 저장이 될 때 이 형식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엄밀하게 2진수로 저장이 되죠. 이진수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 예, 왼쪽 표에 보면 이렇게 있죠. 0000, 0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앞에 붙는 거고요. 요게 뒤에 붙는 게 됩니다.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인데 실제로 아스키 코드는 7비트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앞에다 0이 하나 붙은 상태로 해서 0000 그러니까 여기 0000 해서 0번이 널이라는 코드 값이 되는 거고요. A라는 코드 값은 A라는 문자에 대한 코드 값은 0100 여기니까 0001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값을 이렇게 보니까 10진수로 바꾸거나 우리가 불러주기가 좀 애매해서 보통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된 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A 같은 경우 여기 있죠. A 같은 경우 여기 보면 0x로 표현된 건 16진수라는 의미고요. 41이라고 돼 있죠. 요걸 10진수로 바꾸면 65가 됩니다. 이 41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요거 0, 1, 00 2진수 0100을 10진수로 바꾸면 4가 되죠. 그리고 0001을 10진수로 바꾸면 1이 되고요. 그래서 16진수로 41이다. 그래서 여기 0x41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0100, 0001이라고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꼭 아스키 코드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문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때 몇 개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 보니까 38개라고 했는데 여기 다 표시가 되질 않았나? 여기까지구나. 38개가 아니라 28개인가 보다. 예. 여긴 이거 문자 여기 있죠. 얘들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엔터를 친다든지 컨트롤 키를 누른다든지 시프트 키를 누른다든지 또 통신할 때 통신을 제어하는 그런 문자들인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설명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특수 문자들 여기 좀 배치되어 있고요. 숫자 10개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특수 문자가 또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주황색 이것들은 알파벳들이죠.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돼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예, 문자열의 표현 방법. 문자열은 문자들이 여러 개 모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렇게 A라는 거, 또 Hello World, 또는 변수 스코어는 이 값은 퍼센트 D다. 이렇게 다운표 속에 묶여 있는 것들이 다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문자열 이렇게 돼 있으면 문자열 상수가 되는 거죠. 이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문자열 변수, 어딘가 저장이 되고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변수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변경 가능한 문자열이 저장하는 변수를 우리는 문자열 변수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C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언어는 그렇지 않은데 C에서는 하나의 글자를 표현할 때는 콧다운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자열 하나 이상의 문자를 표현할 때는 A, B 이렇게 두 개의 글씨가 있으면 쌍따옴표를 합니다. 그래서 따옴표만 보고도 이게 문자인지 문자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한 글자 A라는 한 글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쌍따옴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글자가 하나라서 문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쌍따옴표를 썼기 때문에 이건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한 개짜리냐 두 개짜리냐에 대해서 이게 문자냐 문자열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는 1바이트에 저장이 되죠. 아스키 코드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1바이트 즉 8비트를 가지고 하나의 문자를 표현을 합니다. 한글은 안 그렇습니다. 아스키 코드에 한글은 정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유니코드라는 다른 코드 체계를 사용을 하는데 기본은 아스키 코드 체계를 변형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스키 코드만 설명을 합니다. 한글은 2바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16비트로 구성이 되죠. 한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C에서 한글 쳐는데 좀 괴로운 게 좀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뭐 미국에 있는 애들이 뭐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문자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진 않으니까요. 예,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문자는 헛다운표로 표현되고 문자 하나를 나타낸다. 숫자도 마찬가지고 특수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문자열은 하나 이상의 문자열이 모인 걸 이야기하며 쌍따옴표로 표현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게 제어 문자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문자열 표현하는 방법, 헛다운표와 쌍따옴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널 조금 전에 맨 끝에 가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게 있었죠. 이걸 널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열을 나타낼 때 문자열의 끝이 어딘지 그걸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숫자랑 틀리게 숫자는 기본 틀 안에 어떤 값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진 틀을 벗어났을 때 뭐 오버플로우니 언더플로우니 해갖고 원하지 않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숫자가 크다 그래서 메모리가 자동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자 같은 경우는 길이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에 저장이 됐을 때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됐으면 그 뒤에 특별히 구분되는 문자가 없을 경우 이게 단지 아니 뒤에 있는 이상한 값들도 다 문자열인지 이걸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때 그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열 정의할 때 보면 몇 개 이렇게 지정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선언한 그 크기만큼이 아니라 더 작은 크기의 데이터도 거기 저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고 실제로 유효한 값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한정 지어야 하는데 그때 유효한 값의 끝을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요건 아스키 코드 값 0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눌, 널 뭐 혼용해서 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문자열이 어디에서 종료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자를 널 문자라고 합니다. 그냥 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문자열의 끝이라는 의미도 사용됩니다. 예, 문자열 출력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를 씁니다. 문자열이라고 따로 쓰진 않습니다. 문자열도 캐릭터라고 합니다. 단지 캐릭터 할 때는 한 글자만 들어가죠. 이런 캐릭터 한 글자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배열로 선언했을 경우 이건 문자열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문자고 이게 모여서 문자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로 선언한 경우 각각의 방에다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각각 다른 문자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값을 줄 때 다운표 꼭 헛다운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str이라는 문자 변수를 만들었고 이걸 배열로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0번, 1번, 2번, 3번 4개의 값을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바이트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 아까 조금 더 널이죠. 이게 없을 경우 문자열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했을 때 이상한 데이터가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선언할 때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열의 길이보다 하나 크게 배열을 잡아야지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됩니다. 문자 배열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할 때 인덱스를 지정하는 경우 %C를 사용하면 한 문자가 출력이 되고요. %D를 했을 경우는 그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나갑니다. 또 문자열로 지정된 경우 문자열이면 이게 문자인데 배열로 되어 있으면 이 앞에 str이 문자열명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s라는 제어 문자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전체 문자열이 다 출력이 됩니다. C로 하면 한 글자가 나가고 S로 하면 전체가 다 나간다. 이거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D로 했을 경우 C나 D는 한 문자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D는 아스키 코드 값이 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맨 마지막 방에는 꼭 널 문자가 들어가서 문자열의 끝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즉 스트링 4라고 선언한 경우 방은 4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장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장 가능한 문자의 길이는 3개가 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선언한 거를 이렇게 명령을 줘서 출력을 시켜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n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한 글자씩 찍었어요. 그리고 그 값이 널이 아니면은 반복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글자 찍었고 아스키 코드 값 찍고 문자 열도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글자 중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C 한 글자 찍으라고 그랬죠. N에 똑같이 위치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C로 찍은 경우, D로 찍은 경우, S로 찍은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C로 찍게 되면 한 글자만 찍게 되니까 N이 0인 경우 첫 번째 글자 A가 찍힌 거고요. 그리고 D로 찍게 되면 이건 아스키 코드 값이죠. 그래서 그 0번째에 있는 A의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 소문자라 97입니다. 대문자면 65가 나오죠. 그리고 문자 열을 찍으라고 했는데 0번째 있는 걸 찍으라고 했는데 얘는 다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다 찍어라라는 명령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D로 했을 경우 지정된 변수, 즉 메모리 위치, 그 변수의 메모리 위치부터 널 아스키 코드 값 0번 원표시에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모든 내용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0 들어있죠. 그래서 A, B, C 그게 여기 지금 처리가 된 겁니다. 여기. 예, 같은 방법으로 n을 1 증가시키면 str의 1번째 값이 나가죠. 0, 1 두 번째 값 b가 나가는 거죠. b 찍혔고요. 아스키 코드 값 찍혔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으로 했을 때는 요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1번째부터 찍으라고 해도 덩어리가 다 나가더라고요.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번째부터 하면 B, C만 찍혀야 되고 나중에는 C만 찍혀야 되는데 얘가 덩어리로 다 찍어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 요 첨자에 대한 거를 무시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즉 S를 했을 경우는 인덱스 값 이거는 완전히 무시되고 여기에 문자 10명만 배열 이름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요?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동작하네 하고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게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물론 일반인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면 그건 잘못 짠 프로그램인데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프로그램 언어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확히는 프린트 F라는 함수를 만든 사람이죠. 그럼 언어라긴 뭐하고 이 함수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S를 했을 경우 배열을 지정하면 그 배열 전체 값을 다 찍어준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결과 나올 때 좀 조심해서 쓰라는 겁니다. 예, 이제 문자 배열에 문자 배열 또는 문자열에 문자 배열이 되겠네. 하나씩 이제 이게 뭐요? 배열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합쳐진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요거만 문자가 되는 거죠. 초기값 주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초기값 배열의 초기값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타입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를 헛다운표로 이렇게 지정해도 됩니다. 끝에 거 안 주면 자동으로 0 들어갑니다. 정확히 하려고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통째로 이렇게 문자열로 주어도 됩니다. 문자열로 지정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은 A, B, C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내부에 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수가 틀린데 아이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캐릭터라는데 배열을 4개, 방 4개짜리를 만들었는데 주어진 데이터는 6개를 주었다고요. 이런 경우는 잘립니다. 여기까지만 유효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가서 들어가거든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 잘려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에도 무시된다는 거. 그리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이 뒤에 나머지 뒤에 메모리 얘가 집어넣으려고 잡은 이 뒤쪽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어넣으려는 문자 열보다 배열이 더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방이 6개인데 내가 3글자를 집어넣으면 3개의 방에는 내가 지정한 문자 A, B, C가 입력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널로 채워집니다. 널로 채워집니다. 이 널 값은 이렇게 지정을 초기 값을 줬을 때는 이게 널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게 되면 이상한 문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쓰레기는 아니고요. 특정 배열은 특별한 문자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컴파일러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2012 비주얼 스튜디오 2012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지정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근데 쌍따옴표가 문자열이 되죠. 이렇게 했을 경우는 다 이렇게 아스키 코드값 0번 널 값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어넣으려는 문자열의 길이가 난 정확히 모르겠어. 이럴 때는 여기다 배열 우리 이거 앞에 배열에서 이렇게 했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만 준 경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데이터 하나, 둘, 3글자지만 맨 마지막에 널 값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4개짜리 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되죠. 보통 문자를 쓸 때 보면 C++ 쓰는 사람 좀 크게 잡습니다.
애매하게 잡지 않고요. 크게 잡. 혹시라도 넘쳐가지고 문제가 발생될까봐 딱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한 7글자쯤 들어간다 하면 그 배열 한 10개 정도 잡아놓습니다. 그런 거는 뭐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노하우니까 여러분 그런 거 고려해서 처음에 할 때 아예 조금 크게 잡아. 너무 크게 하면 좀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빈칸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공간을 많이 잡아먹죠. 출력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크게 잡는 게 좋습니다. 문자 배열에 초기화하는 방법은 기존의 그 배열 초기화 동일하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맨 끝에 문자열의 끝을 나타낸 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 배열의 크기를 하나 크게 잡아줘라 라는 겁니다. 또 초기값을 줬는데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널이 들어갑니다. 널이 빈칸도 문자입니다. 빈칸을 넣어갖고 빈칸이니까 0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빈칸도 아스키 코드 값이 따로 있습니다. 예, 배열에 초기화하는 방법 확인했습니다. 예, 앞에서 한과 동일한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한번 다 실행해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져다가 한번 출력도 해봤습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되는지. 예, 처음 거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 대 4개의 방을 잡고 3개의 문자와 하나의 넓은 자를 넣은 경우 정상적으로 잘 처리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또 방을 크기를 4개를 잡고 문자 3개를 문자 열로 지정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은 4개를 잡아놓고 문자는 6개를 준 경우거든요. 그러면 메모리는 이렇게 4개의 방에 원하는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 2개는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찍으려고 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찍으려고 하면 찍히겠죠. 그런데 끝에 널문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건 A, B, C, D, E, F까지인데 애당초 방이 4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뒤에 2개는 저장도 되질 않았다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A, B, C, D까지 저장이 됐죠. 거기다가 문자열의 끝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붙어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은 값들이죠.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6개 잡고 3개 집어넣는 거, 4개 잡고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거,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초기 값으로 크기를 자동 설정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고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데이터 사이즈보다 배열이 작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배열로 되어 있을 때 배열명, 문자열명을 쓰는 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인데 프린트 앱에서는 보통 출력하는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어 문자라는 걸 사용합니다. 출력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d 하면 문자열, %c 하면 글자 하나 문자가 출력이 되고 %d 하면 데시말에서 십진수 값이 출력이 되죠. 그 뒤에다가 배열명만 지정하게 되면 바로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네, 잘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제어 문자 없이 진짜 프린트 F 속에다가 그냥 배열명만 집어넣어도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 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이한 근데 뭐 이렇게 쓰는 게 납니다. 이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일관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그리고 똑같은데 %d를 사용했을 경우는 이렇게 아스키 코드 값 나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할 때 str을 썼죠. str을 쓰게 되면 배열의 특정한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배열에 들어있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주소값이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꺾은 가로 쓰고 인덱스를 지정하게 되면은 특정한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D로 했을 경우 출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는 주소가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S를 했을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건 아까 생각 신경 쓸 필요 없네요. 그래서 %D를 할 경우 나가는 거 꼭 신경 써서 봐주기 바랍니다. 역시 잘못된 건 계속 에러가 난다는 거죠. 네, 오케이.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문자열에 출력되는 형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프린트 F에서 문자 배열일 경우는 이름만 줘도 된다. 제어 문자 없이도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앞에 거에 이은 뭐 비슷한 예제들입니다. 문자열을 다양한 예를 보여주는 이유는 실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다른 거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다양한 문자열의 출력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자열에 서울이라고 집어넣고요. 두 번째 문자는 세 개를 잡고 is is 그리고 널 문자도 내 문자를 끝인 걸 했네요. 여기도 6개의 방을 잡고 5개의 문자열을 넣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됐죠. 얘도 정상적으로 처리되겠죠. 얘도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더 캐피탈 시티 오브 코리아라고 집어 넣습니다. 그럼 이거에 맞춰서 내용이 들어갔겠죠. 물론 맨 끝에 널 문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출력을 해봤더니 그리고 각각 다른 문자를 썼습니다. str1, 2, 3 그리고 줄바꿈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과가 잘 출력이 됩니다. 맨 끝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상한 쓰레기가 붙어 나갔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널 문자입니다. 널이라고 해도 되고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백슬래시 0이라고 표시되기도 하고 원 표시의 0이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Shift 키 옆에 있는 오른쪽 Shift 키 옆에 있는 슬래시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백슬래시입니다. 백슬래시는 엔터 키 위에 보면 원 표시하고 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 원 표시 들어 있죠. 이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앞에 거랑 동일한데 몇 가지 좀 연습을 해본다면 여기는 소스에 갖고 이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뭐 글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헤아려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에서 DST라고 변수 100개짜리 방이 100개짜리 배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str 소스에 첨자를 줘갖고 쭉 비교하다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값을 DST 데스티네이션에다 집어넣어 줬어요. 즉 소스 src에 들어있는 문자를 그대로 dst에다 집어넣어 준 거죠. 조시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 맨 마지막 널 문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널 문자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화면에 출력해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요 널 문자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 널 문자는 글씨는 두 개지만 제어 문자거든요. 원표시 특수 문자를 표시할 때 아스키 코드 값을 지정할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헛다운표로 처리된다는 것도 특이한 상입니다. 헛다운표 신경 써서 봐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널 문자 기억하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문자열 길이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뭐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있는데 이게 토탈 글자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뭐 특별한 건 없죠. 배열에 들어있으니까 배열의 첨자값, 인덱스값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널인지 아닌지만 확인합니다. 이거는 이거 없네? 이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의 아스키 코드 값은 0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0이라고 비교해도 됩니다. 이렇게 줘도 되고요.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냥 주면 안 되고 헛다운표 붙여줘야 되겠죠. 얘도 헛다운표 붙여줘야 되고요. 이거 귀찮으면 0이라고 주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아스키 코드 값을 비교합니다. 아스키 코드 값 0번이 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로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기도 한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쭉 처리하고 n의 값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맞나? 이걸 만약 포문으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되지? 포문으로 처리했다면 n의 값이 좀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알죠?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이 값들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10번 키를 누르게 되면 디버깅 모드로 들어갑니다.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면 아래쪽에 와치창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딱 확장시키면 이런 식으로 배열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꼭 F10번 키 눌러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서 배열의 어떤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 적힌 숫자는 아스키 코드 값이고요. 뒤에 적힌 건 해당되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널 값이죠.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널은 원표시 0이라고 또 표시가 되고 아스키 코드 값은 0번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문자열 길이 계산하는 예제였습니다. 배열을 쭉 읽어 나가면서 널인지 즉 아스키 코드 값이 0인지 아닌지를 쭉 헤아려 주는 거죠. 하나하나 증가시키면서 1, 2, 3, 4 읽어 나가는 거고요.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지? 숫자, 문자, 코드. 숫자, 문자, 코드. 보겠습니다. 지금 x라는 문자를 정의했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선언했고요. 여기다 0이란 값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x는 뭐가 저장이 된 거죠? 0이란 숫자? 근데 캐릭터인데? 그러면 이거는 문자로 쓰겠다. 캐릭터라고 지정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인티저로 지정하게 되면 비트 16빗 컴퓨터냐 32빗이냐 64빗이냐에 따라서 좀 사이즈가 틀리게 나타납니다. 정수 같은 경우 캐릭터는 무조건 다 1바이트가 잡히는데 정수일 경우는 2바이트가 잡히기도 하고 4바이트가 잡히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64빗 컴퓨터인데 얘는 인티저란 변수를 정의하게 되면 메모리를 4바이트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는 무조건 1바이트만 저장이 되거든요. 지정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0이란 값을 넣은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때에 따라서는 인티저 타입으로 그냥 인티저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티저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값을 저장을 하고 정수로 출력하죠. 문자로도 출력을 하고요. 근데 0이 들어가면 문자로 출력하면 아스키 코드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0번 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수로 찍게 되면 0이라는 숫자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x라는 캐릭터 선택 변수에다가 콧다운표를 집어넣어서 0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할 때 위에서 지정한 얘는 값입니다. 값. 얘는 문자가 되는 겁니다. 문자.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틀리죠. 저장되는 값도 틀리고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0으로 보이지만 문자냐 숫자냐, 컴퓨터는 숫자 0과 문자 0을 따로따로 처리를 하거든요. 아스키 코드 값에 나왔던 0부터 9까지 있는 그것들은 뭐죠? 그건 문자입니다. 계산을 할 수 없는 문자. 지금 이것도 문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0이란 게 0이라고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스키 코드 값 48이라고 저장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면 수봉입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동작을 안 시켰으니까 데모로 동작하는 거야. 맞는 거야. 예. 문자 배열을 실행 시간에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배열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 집어넣어주면 되죠. 조심해야 될 거는 콧다운표 쓴다는 것만 조심하면 기존에 썼던 배열 사용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를 집어넣는데 이 단어 5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 집어넣는데 이 명령을 5줄 써야 되잖아. 거기다가 그 문자 열의 끝에 이 널 문자까지 넣어줘야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번거롭죠. 그래서 그럴 때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카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쉽게 문자를 복사해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월드라는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줘 라는 함수가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입니다. 이 스트링 카피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위에 앞부분에다가 헤더 파일로 include string.h라는 헤더 파일을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즉 스트링 카피라는 이 함수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고서 스트링 카피를 쓰게 되면 쉽게 문자열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네요. 뭐 타이핑 연습도 하고 어느 게 편한지는 여러분 판단해서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 중에 문자열을 변경하는 방법, 문자열을 복사하는 방법. 스트링 카피는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열 상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원래 순서상으로 포인터로 하고 넘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포인터라는 기능이 C의 장점이며 아주 파워풀한 기능인데 이게 처음에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이 이 포인터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들은 포인터란 개념이 아예 없거든요. 물론 다른 명령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양 수업이고 그래가지고 포인터는 좀 스킵을 하려고 합니다.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문자열 상수, 문자열 변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문자열 상수, 상수죠. 변하지 않는 수죠. 이거는 보통 이렇게 따옴표 속에 묶여있는 이런 것들이 상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저장이 되면 이 문자열 변수가 변하는 거지 따옴표 속에 있는 거는 여기서 변한다 안 변한다의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행하는 동안에 따옴표로 묶인 내용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컴파일 돼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문자열 상수 같은 경우는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특수한 영역에 따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어쨌든 문자열 상수는 따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영역을 갖다가 활용하는 기술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포인터 변수를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배열을 쓸 경우 문자열의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이 포인터 변수는 배열 아닙니다. 꺾은 가로가 없잖아요. 꺾은 가로가 없으면서 문자열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별표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직접 컴퓨터 메모리에 주소를 지정해서 그 주소로 찾아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뭐 A라는 변수가 아니라 A라는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가 특정 메모리 위치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지정된 위치를 직접 찾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외워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예, 그리고 이게 메모리에 저장될 때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P라고 지정하고 헬로 월드란 값이 저장이 됐어요. 여기 C 랭귀지 이제 하드라고 되어 있는 진짜 어려운 일이네. 그럴 경우 이 밑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여기 꺾은 가루가 없어요. 배열이 아니에요. 왜?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영역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개념, 문자열 상수라는 게 있다. 문자열 상수라는 거는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 요소들로 일반적으로 따옴표 속에 선언되어 있는 문자들을 이야기한다. 이것들이 저장되는 장소를 텍스트 세그먼트라고 한다. 이 공간을 일부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다. 즉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장될 때 이런 모양이 된다. 라고 지금 가볍게 끈에만 놓은 겁니다. 뒤에 사용법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자열 상수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거는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캐릭터하고 일반 변수 선언인데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문자열인데 이게 어떻게 저장이 되지? 별표가 없으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별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스캔F를 받은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변수의 주소, 즉 메모리의 위치 그 소리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A라는 변수 주소가 되고 얘는 요 P에 들어있는 특정 주소에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P라는 변수가 지정한 그 메모리의 위치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줘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P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 무슨 값이 들어있는데 즉 메모리의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헬로 월드란 말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끝을 나타내는 제어 문자까지도 포함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네. 밑에 보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가변적인 문자열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문자를 가변적인 걸 저장할 수 있다는 거. 포인터 변수 쓰면 좋다는 거죠. 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 문자열은 배열은 아니지만 읽을 때는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짜로 불러 쓸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주소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1씩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문자 하나는 1바이트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1바이트 증가하면 H, E, L 여기서 5바이트 떨어진 것 그러면 알파벳 O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걸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문자열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속에 문자열을 집어넣을 뿐이고요. 아직 얘는 아니고 이론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배열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배열과 유사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꺾은 가로 쓰지 말라는 소리고요. 그냥 요 P의 값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배열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뒤에 샘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문자열 상수 문자열 상수라고도 하는데 내용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말이 좀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거잖아. 요거에 대한 거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실행 중에 여기에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변경된다는 거예요.
바꿀 때 우리가 앞에서 가볍게 설명한 게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를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사용한 문자열 상수는 스트링 카피를 쓸 수 없습니다. 이거 쓰면 에러 납니다. 왜? 배열이 아니거든요. 배열이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스트링 카피 쓸 때 이 앞에는 배열이었나요? 네, 배열이었어요. 맞죠? 문자열 상수에서는 스트링 카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봅시다. 어떻게 쓰는 거야 도대체 이거? 살펴봐야죠. 예, 아까랑 똑같이 문자열 탑을 해서 저 포인터 상수 썼습니다. 포인터 변수, 문자열 포인터 변수. 용을 좀 통일해야겠네. 포인터 변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라는 이름으로 해서 앞에 별표를 붙였기 때문에 특정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P라는 놈이 갖고 있는 값, 그게 메모리 주소인데 거기를 찾아가 봐가 별표입니다. 찾아가서 거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넣어줘. 요게 딱 수행이 되면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는 상수란 표현 썼으면 값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여기는 별표가 없습니다. P에다가 굿바이라고 해서다가 값을 저장하게 되면 그럼 메모리상에 이렇게 바뀌어, 이게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은 모르죠. 끝은 여기다 표시해 버렸으니까 난 여기가 끝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포인터 변수는 문자열을 위한 포인터 변수, 문자열 세그먼트 뭐 이런 말도 했지만,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한 문자열 상수는 배열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는 없지만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 경우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별적 변경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꺼번에 변경한다는 얘기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배열처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열은 아니라는 거 꼭 강조합니다. 문자열은 이게 쓰기 굉장히 좋아요. 문자열 이게 쓰기 좋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길이가 틀려도 되네. 길이가 틀려 알아서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큰 걸 줄였었는데 그럼 작은 걸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늘어나고요. 오류 발생이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모든 경우를 내가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요. 포인터를 이용한 문자열 상수, 오케이. 지금 확인했습니다. 사용 예도 좀 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예, 사용 예 가볍게 뿌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걸 왜 집어넣나? 이거 왜 넣나 보는 거거든요. 쓸 필요 없었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왜 넣었을까? 딴 거 하다가 아마 소스 긁어둔 것 같은데요. 예, 변수를 지금 두 개 먼저 배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A라는 배열 30개의 방을 확보했고 B라는 변수 30개의 방을 확보했습니다. 또 A라는 배열에는 C language is easy라고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 여기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 문자열 상수가 있는데 C language is hard라고 여기다 지금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찍을 때 S로 찍죠. 예, 잘 출력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했냐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배열을 한 경우는 이렇게 메모리 내용을 보면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서 본 겁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배열로 되고 여기 인덱스를 지정해서 꺾은 가로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초기값이 안 하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0이 아니에요. 널이 아닌데 이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값이 들어가더라고요. 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포인터 변수를 쓴 경우는 여기 배열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덜렁 이것만 저장이 되죠.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얘기 했었죠. 또 다른 공간에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주소 고정 첫 번째에는 이런 문자가 들어있다고 들어있습니다. 요 주소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다 요걸 조금씩 증가시키면 C 빈칸 language is hard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어쨌든 동일한 변수를 지정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실제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 내가 이런 그림을 자꾸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 명령어만 갖고 하면 눈에 확 안 들어올까 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써요, 문자요. 그러니까 그도 이제 뭐가 있는지는 알고 그중 가장 좋은 걸 여러분 선택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저것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것도 같은 내용인데 뭐 여기 보면은 요거 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 이게 그냥 변수, 포인터 변수, 이건 변수의 주소 이거거든요. 그 값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문자열 상수, 포인터 변수는 문자열 상수를 지정을 했어요. 별표 들어가는 거 신경 쓰라고 그랬죠. 또 여기는 A라는 문자 배열을 만들어서도 저장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저장되냐고 보는 건데
A 같은 경우 먼저 보게 되면 A에 저장된 거 보면 배열 이름이네. 그 밑에 꺾은 가로로 방 번호 인덱스가 지정이 되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A에다가 별표를 붙여서 요거 그 디버깅 모드에서 보면 와치에다가 빈칸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추가가 되고요. 거기다 별표 A라고 적으면 별표 A의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 주소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냐가 얘입니다. 거기에 H라고 들어있다예요. 그리고 그거 기준으로 첨자가 또 표시돼서 배열이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같은 소리네. 그러면 이걸 왜 했지? 요거는 A 별표를 앞에 붙이게 되면은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 배열이지만 요게 주소값이거든요. 요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표현해라. 그 값이 H입니다. A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얘인데 요게 메모리 주소거든요. 그 메모리 주소에 들어있는 값은 H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주소는 여기 %라고 있죠. 요걸 해서 표시하면 %A라고 하게 되면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볼 수 있거든요. 그 값이 이겁니다. 이게 이거네? 결론은 A라고 내가 배열명을 적게 좀 여기 표현된 이 값은 A라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 너무 깊이 들어가나?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밑에 봅시다. 내가 선언하면 A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고요. 앞에 별표를 붙이게 되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에 저장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를 붙이게 되면 P라는 포인터의 주소입니다. 포인터 변수의 주소가 되는 거죠. 이런 이름이 있고 이름은 별도로 목록이 심벌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서 심벌 테이블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이거는 주소값이 뭐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A라는 거는 얘고 요 위치는 얘고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은 그거는 데이터 값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여기 되어 있네. P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 P라는 변수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주소 값은 P라는 거에 들어 있고 P라는 거 이 이름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목록에 여기 이름 그리고 여기 값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게 심벌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값. 그래서 P라고 하게 된 변수 명이죠. 그러면 여기서 %를 붙이면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P를 하게 되면 요 값이 가리키는 곳이 되는 거고요. 요 값이 가리키는 곳. 그거예요. 요 관계만 잘 해주면 돼요. P라는 값은 요게 들어있고 거기에 얘가 가리키는 곳에 가봤더니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실제 P라는 포인터 값엔 이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 별표 P라고 하게 되면 얘가 가리키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 들어있는 이 값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용, 이름, 그 이름이 저장된 주소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요 개념만 포인터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했으면 포인터 스킵해도 되거든요. 쓰는 법 말고 개념만. 쓰는 법은 조금 더 깊어지죠. 그래서 P 별표 P %P가 의미하는 바는 얘는 변수명 포인터는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내용. 이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들어있는 내용. 얘는 P의 주소. 이 P의 주소죠. 뭐야? P라는 이름. 이것의 위치가 얘예요. 얘가 가리키는 주소. P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 값. 이건 별표예요. 요거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좀 헷갈린다고요? 기말고사에는 이걸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건데 꼭 써야 되는 거는 문제 제시를 안 할 거거든요. 포인터 진짜 어렵다. 초보자만 어려운 거고요. 별거 아니에요.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P 별표 P %P의 차이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의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내용 %하면 포인터 변수의 주소. 포인터 변수의 주소, 변수가 가리키는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변수면 변수지. 이거 참. 이래서 이게 배우는 사람은 힘든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컴퓨터 내부의 메모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게 특징이에요. 포인터의 특징이. 이걸 알게 되면 포인터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마음대로 막 제어하면서 조작할 수 있거든요.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앞에 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문자열 상수를 포인터 변수로 서술을 했죠. 근데 앞에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거기다 테스트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P를 그대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테스트라고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P의 크기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4라고 나와요. 4 저장되네. 음. 그리고 나서 아까 배열처럼 사용하는데 꺾은 가로로 해서 인덱스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요 P 값에다가 숫자를 일씩 증가시켜줘. 반복문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P의 값이 뭔지 모르면 거기다 1 증가시키게 되면 그 다음 글자 1 증가하면 또 그 다음 글자가 됩니다. n이 0부터 시작했으니까 P에 있는 값이 먼저 나오죠. T 첫 번째 글자. 거기다 1이 증가가 됐으니까 P 더하기 1번째는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순서로 나옵니다. 그럼 맨 마지막 것도 찍어봤더니 0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코드 값, 여긴 값.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값 문자. 네, 맞죠? 아스키 코드 값이구나.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앞뒤 헷갈릴 필요 없고요. 하나는 아스키 코드 값 찍는 거, 하나는 문자를 찍는 용도로 써서 그래요. 요거.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지정한 문자열 상수에다가 또 다른 값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큰 경우죠. 4개만 쓰던 걸 갖다가 지금 수봉이 몇 글자야? 9글자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사이즈가 또 늘어납니다. 이걸 집어넣는 배열일 땐 좀 문제의 소지도 있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어넣은 거 그리고 사이즈가 어떤지 확인을 해봤더니 잘 들어갔고요. 근데 배열 사이즈가 그대로 있어요. 왜 이러지? 처음에 4개라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런 문제가 있구나. 아마 심벌 테이블 내에다 영역이 선언이 됐을 때 값을 그대로 가지고 이래서 상수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좀 있어요. 그 텍스트 메모리에 그 영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이즈가 변하지 않아. 근데 실제로는 사이즈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오는데 쭉 찍어본다고요. 이게 11글자가 되니까 9개니까 11개를 한번 찍어봤어요. 찍었더니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문자의 끝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문법상으로는 좀 정의된 거에면 사이즈가 4인데 어떻게 여기 9글자가 저장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쓰는데 지장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하우 편법이 되는 거죠.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또 우물정자 2개로 줄여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이즈도 2로 줄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 점검했습니다. 원래 저장된 게 뭔지 크기는 어떤지. 그때 여기도 보니까 별표 2개 잘 저장이 됐고요. 크기는 역시 4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사이즈 오브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 문자열 상수 같은 경우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값들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죠. 배열과 틀리게 문자열 끝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막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 문자 상수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 잘 기억했다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써본 거거든요. 앞에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지정하고 먼저 찍어봤고요. 바꾼 다음에 찍어봤고요. 짧게 해서도 찍어봤습니다. 여기서 절대 이렇게 배열과 같은 이런 수식을 표현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 경우 이건 배열이 아닙니다. 배열과 같이 동일하게 수행을 할 수 있지만 배열과 같은 표현 방식을 쓰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가 다양한 문자열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문자열 상수를 이용한 방법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앞에서도 언뜻 이야기한 건데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스트링이라는 헤더 파일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작성할 때 컴파일할 때도 에러가 납니다. 오리지널은 hello world라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걸 dest1, dest2, dest3 해갖고 작은 사이즈, 동일한 사이즈, 큰 사이즈로 스트링 카피를 한번 실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오리지널에 있는 데이터를 dest1이라는 배열에다 넣고 싶어요. 근데 오리지널은 15자리였고 얘는 10자리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딱 시키면 에러 납니다. 실행은 됩니다. 실행은 되되 에러가 납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변이 벗어난다, 사이즈가 넘어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은 잘 됩니다. 이 내용인데 잘 저장 들어갑니다. 일단 사이즈가 작은 쪽에 집어넣을 스트링 카피는 받는 쪽 사이즈가 작으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안 나와야 되죠. 스트링 카피 쓸 때는 원본보다 적어도 커야 된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겁니다. 같은 사이즈로 스트링 카피해서 배열을 복사한 경우 잘 나옵니다. 더 큰 방에다 복사한 경우 잘 나옵니다. 그리고 원본하고 맞춰서 문자열의 끝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건 어떻게 되죠? 그냥 살아 있습니다. 메모리잖아. 이런 게 쓰레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를 못 갖는 데이터들이 있죠. 스트링 카피는 그냥 배열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위치에다 값을 그대로 옮겨주기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스트링 카피는 배열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주기만 한다. 스트링 카피 문자열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배열로 되어 있는 문자열일 때 씁니다. 야, 요거는 또 뭐냐? 같은 거 아닌가? 요거는 스트링 n 카피입니다. 이건 또 뭐야? n이에요. n. 이것도 스트링이라는 헤더 파일에 들어 있고요. 이건 좀 틀린 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복사할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잘라서 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뭐 저기 그래서 몇 개야? 이게 11글자가 되는 거죠. 11개니까 방은 12개가 잡혔겠네. 끝에 널까지 이게 여기 들어갔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20개. 얘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6개니까 크고, 얘도 크고 다 크네. 얘는 10개를 잡았어요. 요거만 좀 신경 써주면 되네. 그래서 먼저 12개짜리를 20개짜리를 복사할 때 몇 개를 복사할 거냐가 나오는데, 이 오리지널 원래 그 배열의 크기, 이거 처음에 지정한 걸로만 나오는 거 아까 봤었죠. 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 문자열 상수일 때 좀 문제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 글자니까 이 글자 그대로 오리지널만큼 배열이 복사가 되겠죠. 그럼 11개의 글자 널문자까지 해서 12개가 일일이 들어가죠. 여기 12개가 나왔다. 지킵니다. 출력 결과도 했더니 이렇게 잘 나옵니다. 사이즈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더 큰 곳이죠. 더 큰 곳에 해도 잘 나갑니다. 아주 더 큰 곳인데 다 할 게 아니라 난 4개만 복사. 이건 전체 사이즈잖아요. 12라도 설정이 됐겠죠. 4개만 복사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4개만 배열 대 배열 복사라고 그랬죠. 4개만 하면 헬로 헬까지만 복사가 되네. 그런데 테스트 3에는 스트링 nCopy example 이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거든요. 여기다 헬을 복사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4글자만 바뀝니다. 뒤도 살아있네. 예. 여기에 널문자 들어있죠. 예. 기존 배열에 있는 널문자가 유지되면서 문장의 끝이 유지되면서 내가 복사할 때 원본에서 문자열의 끝이라는 문자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복사하게 되면 보낸 것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진짜 지정한 개수만 그대로 옮겨주네. 그리고 중요한 거, 문자열 끝이 안 들어가면 그대로 남아간다. 4번이 그겁니다. 이건 작은 데다 큰 거 넣자가 아니라 이거는 빈 배열에다가 일부만 복사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초기 값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문자열 끝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오리지널 4개의 문자만 아니라 헬만 보낸 거거든요. 헬이 날라갔고 문자열 끝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다 표현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오네? 야, 이거 자세히 보니까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문자열을 여기다 더 집어넣거나 그 메모리 변수, 즉 포인터 변수에서 문자를 여기 막 집어넣다 보면 여기도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포인터 위험한 점이거든요. 메모리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나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메모리도 이렇게 침범해서 그걸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 문장 끝이 없어,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널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라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복사할 문자의 개수를 지정할 경우 널이 포함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사항들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C에서 문자열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배열로 정의한다. 그리고 또는 포인터 변수를 써서 문자열 상수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에서 널의 역할은 뭐냐? 문자열의 끝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널 문자에서 아키 코드 값은 얼마죠? 0.
널문자가 끝나지 않는 문자를 취할 때 어떻게 나타나죠? 널문자로 끝나지 않는 문자를 하면 쓸 때 쓰레기가 같이 딸려 나오죠. 아까 봤죠? 이상한 한자인가 한글 나오는 거. 비, 헛다운표를 묶인 비, 쌍따옴표를 묶인 비 차이점이 뭐죠? 비는 변수, 헛다운표를 묶인 비는 문자, 쌍따옴표를 묶인 비는 문자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경 가능한 문자열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아까 있었죠? 텍스트 세그먼트라고 그랬나? 거기에 저장 텍스트 세그먼트, 텍스트 세그먼트 메모리에 저장된다고 그랬었죠. 문자의 크기보다 문자 배열의 크기를 하나 더 크게 하는 이유가 뭐죠?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려고. 즉 얘 집어넣 요거죠. 요거 A 요거 이거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문자 배열을 문자열로 초기화하는 방법. 문자별로 기존에 했던 방법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하나씩 지정하는 방법도 있죠. 집합 끼워쓰고 헛다운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쌍따옴표 속에다가 쭉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편한 방법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 이겁니다. 요거 정도는 알아달라는 의미로 정리해 놓은 거죠. 알죠? 오케이. 예. 이번 강의 참 문자열이라는 게 좀 이제 함수도 많이 쓰고 나네요. 숫자같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이런 게 아니고 문자열이다 보니까 문자열, 또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거, 또 저장하는 변수도 배열로 하는 방법, 포인터 변수를 쓰는 방법, 함수도 보면 그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골탕을 먹이거든요. 그런 거 잘 기억했다가 문자열 쓸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문자에 대해서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